그 가방 절대 열지 마세요.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들고 가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내가 너한테 그런 걸 들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니? 솔직히 어르신이 뭘 알겠어요. 여행도 처음이라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엄마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어차피 평생 식당 일만 하신 분인데 좀 챙겨드린 게 잘못이야? 넌 오늘 평생 손에 국자만 들고 살던 여자한테 완전히 끝났어.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중 사위의 계략에 휘말려 공항에서 밀수범으로 몰릴 뻔했던 어머니 이미자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자신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미역국 골목 한복판. 하루 3번 연기 서린 국밥 냄비가 끓어오르던 작은 가게 안에는 30년 넘게 국자로 인생을 저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자. 올해로 68, 남편 없이 혼자서 2자식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면 깨어나 불판을 지피고 뼈를 고아 첫 국물을 내는 게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새뼈에 붙은 기름을 긁고 묵은지를 썰어 넣던 손엔 언제나 칼자국이 선명했고 그 손으로 수능날 아들을 데려다주고 대학 등록금 통장을 만들어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가게 안엔 늘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사장님, 국밥 하나요? 라는 외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대답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그녀는 엄마였고 사장이었지만 한 번도 여자로 나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미자 씨에게 어느 날 딸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국밥 가게도 접으셨고, 이젠 좀 쉬셔야죠. 딸은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엔 유럽 패키지 여행 티켓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 가요. 런던, 파리, 베네치아까지 쫙 돌아보는 거예요. 순간 미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권조차 없는 자신이 외국 땅을 밟는다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녀는 티켓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달력에 적힌 출발 날짜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혼잣말로 중얼댔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애들 손만 벌리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나이에 무슨 여행이람.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운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갔던 동해 바닷가 사진 한 장. 그때 이후 그녀는 어디에도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엔 혼자 아이들 키우며 생계를 붙잡느라 눈길 한번 마음 편히 걸어본 적도 없었죠. 며칠 뒤 미자 씨는 딸과 사위와 함께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나온 그녀는 한 손에 작은 보조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여권을 꼭 쥔 채 천천히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공항 청사에 들어서자 퍼지는 커피향, 이국적인 향수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영어 방송에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웃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여유롭게 면세점을 오가고 있었죠. 미자 씨는 한참을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 가는 거 맞나? 꿈 아니지? 딸은 고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위는 어머님,
비행기 타기 전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며 그녀를 이끌었고 그 순간 미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늘 뒷자리에 앉아 식은 밥을 먹던 자신이 처음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탑승 대기실 앞에 앉아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도 좀 살아보자. 오래 묵힌 듯한 그 말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담백하고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 씨는 생전 처음 외국 땅을 밟기 위해 사위와 딸의 환한 웃음 사이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탑승 수속을 마친 세 사람은 면세점을 지나 마지막 관문인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미자 씨는 인파에 휩싸인 공항의 분위기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익숙한 듯 여권을 자연스럽게 꺼내들고 휴대폰을 보며 심사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자 씨는 손에 쥔 여권과 탑승권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걸 느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심사대에서 이름 물어보면 대답만 하세요. 사위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어머님 그거 무거워 보여서요. 이게 더 가볍고 끌기 편해요. 그는 자연스러운 말투로 미자 씨의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자기 쪽 가방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래? 그럼 고맙다. 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사위가 건넨 가방을 아무 의심 없이 들고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기묘해서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 볼 때도 미자 씨는 그때 공기가 바뀌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뒤쪽에서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힐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급한 승객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커지는 발소리와 함께 등 뒤로 바짝 다가선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Ma'am, don't open that bag. It's dangerous. 그 가방 절대 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공항 특유의 웅성거림과 안내방송 소리, 아이 우는 소리까지도 잠시 꺼진 듯 조용해졌고 리모컨으로 세상을 일시정지시킨 것처럼 출국 심사대 앞 풍경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자 씨는 얼떨결에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던 사람들, 직원들, 지나가던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손에 들린 캐리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들뜬 여행객이던 그녀는 갑자기 위험물 소지자로 지목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이 났고 본능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예, 저 제 가방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내뱉은 말은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슬쩍 뒤로 한 발짝 물러났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미자 씨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려 사위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 있었고 입술을 떨며 미자 씨를 향해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입가에 굳은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눈썹만 찌푸렸을 뿐 크게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기보다 이 타이밍에 걸렸다고?
하는 식의 지나치게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눈치 빠르고 쾌활했던 사위의 얼굴에 지금은 어딘가 계산된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미자 씨의 손끝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등엔 핏기마저 사라진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위험하다는 말을 정면으로 들은 순간 그녀는 공공장소 한복판에서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굳었고 마치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수치심이 엄습해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멀찍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어깨 너머로 그녀를 흘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웅성거림이 자신을 향한 것이란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가방이 왜 위험하다는 거야? 심장이 가슴 안에서 쿵쿵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던 그때 무심코 내려다본 캐리어 하늘색 손잡이에 은은한 꽃무늬. 분명 집에서 직접 싸던 가방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자 씨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이동하던 도중 사위가 미소를 띠며 다가오던 모습. 어머님, 이게 더 가벼워요. 아까 보니까 어머님 팔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요. 이건 손잡이도 부드럽고 잘 굴러가요. 제가 쓰던 건데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미자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자신의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배려 깊은 행동처럼 느껴졌기에 고마운 마음만 들었지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팔이 아팠던 걸 눈치챘나 보다. 딸은 무뚝뚝하지만 사위는 참 살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위 두길 잘했지라는 생각까지 스쳤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방이 문제였고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녀는 위험인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자 씨는 입술이 말라붙는 느낌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고 사위는 그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입가엔 미세한 긴장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지? 라고 묻는 듯한 태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랐다면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놀람은 흔들림을 만들기 마련인데 사위의 얼굴엔 단 1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 씨의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당혹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바꿔준 건가? 그 생각이 스쳐가는 찰나 식은땀은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떠오른 수많은 기억들이 빠르게 재편집되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 도착 후 사위가 유난히 친절했던 행동 하나하나, 가방을 들어주는 손길, 탑승권을 미리 챙겨주는 모습, 그리고 딸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그 아침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지금까지는 모두 그냥 사소한 배려로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의도된 계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미자 씨는 자신이 중대한 무언가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그 하늘색 손잡이의 가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의심이 피어나는 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캐리어가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자 담당 직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니터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짧고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미자 씨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듯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보안 절차상 가방을 조금만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분위기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B-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공항 내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순간 발걸음을 멈췄고 일부는 슬금슬금 미자 씨와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특유의 분주한 공기 대신 낯선 침묵이 주위를 감쌌습니다. 가방 지퍼가 천천히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미자 씨의 눈앞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익숙한 옷가지도 세면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빛나는 낯선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번쩍이는 금괴. 그 옆에는 각국의 지폐로 꽉 찬 두툼한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각되라는 듯 지나치게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미화 5만 달러가 넘는 다발이 고무줄에 꽁꽁 묶인 채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유로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습니다. 일반 여행자가 소지할 수 없는 불법 의심 물품. 이게 제 가방이에요? 미자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조차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위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일이라도 되는 듯 태연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깨를 으쓱이며 꺼낸 한마디. 아, 그건요. 어머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고 딸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은 채 사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았고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리 준비해온 대사를 말하듯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처음이셔서 공항 절차 잘 모르시잖아요. 복잡한 거 어머님이 직접 하시기엔 좀 버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챙겨드린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도적 소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듯 미자 씨와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 씨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래 없는 땅 위에 혼자 떠 있는 듯한 그런 이질적인 공포.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친 순간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서고
심장이 쿵 하고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68평생 쌓아온 신뢰, 희생,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이토록 간단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항이라는 열린 공간 안에서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에 한 걸음 비틀거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요동치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야. 내 손으로 가방을 바꾼 적은 없어.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보안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공항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랜 세월, 억울한 순간조차 꿋꿋하게 참고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잠시 눈을 마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잠시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항 보안센터에서는 그녀가 공항에 도착한 후에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내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 조식 시간이 끝난 뒤 딸이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사위가 조심스레 미자 씨가 의자 옆에 둔 가방을 슬쩍 집어들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힐끔거리며 빠른 손놀림으로 바꾼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재생하며 보안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결정적이네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 담당관이 상황을 인지하자 분위기는 단숨에 반전되었습니다. 곧이어 사위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한 뒤 현재 불법 금괴환 운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는 대사관을 통해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사위의 양손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침착하던 그가 갑자기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해예요.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무거워하셔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해명은 누가 들어도 억지였고 그 말들은 아무 무게도 없이 공항 천장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대체 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위가 체포되어 끌려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마치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 것을 기대하듯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미자 씨는 한치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엔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난 평생 참고 살았지만 바보는 아니야. 넌 오늘 내 손으로 무너진 거야. 수갑이 찬 채 끌려나가는 사위의 뒤통수를 끝까지 지켜보던 미자 씨는 마침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억울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 묻혀있던 자존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위가 수갑에 채워져
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의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진 듯, 모든 감각이 흐릿하게 잠겨버린 듯 몸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함께 꾸렸던 그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자. 라고 그토록 가볍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뒤흔들렸습니다. 그 말엔 죄책감도 반성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잘 무마되겠지라는 뻔뻔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들이 끌어올랐고 딸은 입술을 꽉 깨물다가 마침내 터뜨리듯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공중을 가르며 사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 엄마를 그 손으로 이용했어? 넌 사람도 아냐. 공항 대합실 안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위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당황이 떠올랐지만 그 당황조차 딸에겐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딸은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난 오늘 국제범의 아내로 뉴스에 나올 뻔했어. 그게 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야? 너한테 중요한 게 대체 뭐였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결혼이 뭐야? 가족이 뭐야? 그걸 네 손으로 이렇게 짓밟아 놓고 그냥 넘어가자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딸의 어깨에 그 순간 미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 한 손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말없이 단단하게. 그 품 안엔 나약한 어린아이가 세상의 진심에 배신당한 외딴 사람이 되돌아온 듯 안겼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위의 짐을 모두 현관 밖으로 내놨습니다. 결혼 앨범도 부부명의 통장도 가족여행 사진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는 없습니다. 정확히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가족을 팔아넘긴 사람에겐 내 시간조차 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되찾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였고 그리고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믿고 안주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거짓된 얼굴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환상을 걷어낸 지금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사랑도 아니었고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희생을 믿음으로 착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벗어났고 더 이상 거기에 자신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귀국한 미자 씨는 해운대 시장 통어귀에 있는 오래된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그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임미자 씨, 유럽 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하네. 미자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하긴 파리공항에서 울다 웃다 정신없이 다녀왔지 뭐. 잠시 후 그녀의 친구 세 사람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옆 반찬가게 명자, 미용실 해숙,
그리고 작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종래. 오랜만에 뭉친 친구들의 얼굴엔 수다에 대한 갈증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유럽은 어땠노? 파리 에펠탑은 봤나? 야, 너 런던에선 영어 좀 해봤나? 사위는 어땠노? 친절했겠네. 해외여행까지 챙기는 거 보니. 질문이 우르르 쏟아지자 미자 씨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믹스커피를 후마이너스 불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눈가에 웃음을 머금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 금괴도 보고, 수갑도 보고, 울고불고 쌍욕도 다 했지 뭐. 그 말에 친구들이 동시에 응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막았습니다. 사위 하나 버리고, 딸 하나 되찾고 왔다. 그렇게 말하면 딱 맞겠네. 야야야, 너 진짜 뭔 일 있었던 기가? 설마 사위가 바람이라도 폈나? 금괴, 수가, 미자야. 니 어디 감옥 구경이라도 갔다 온 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아졌고 친구들은 저마다 찐 감자 껍질 벗기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는 순간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아니고 도끼가 내 손에다 수갑을 씌우려 들었지. 근데 얘들아 있잖아. 결국 내 인생도 내 손으로 지켜야 하더라. 말끝에 실린 묵직한 여운에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작은 종이 상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런던 공항 면세점에서 산 거야. 사위가 수갑 차기 전까진 우리도 유럽 감성 좀 누려봤지. 상자 안엔 예쁜 손거울, 작은 장미무늬 스카프, 그리고 향초 하나씩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아이고, 기념품까지 챙기고 왔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해숙이 먼저 손거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미자야, 너 눈빛이 좀 달라졌다. 전에보다 더 맑아졌달까? 묵은 게 좀 빠진 사람 같네. 미자 씨는 살짝 웃으며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하나 버렸더니 딸이 사람 됐네. 얘들아, 여행은 마리아 혼자가 최고더라. 진짜 마음 편해. 그 말이 끝나자 친구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탁자를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봄바람에 흔들리는 빨래와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잔잔한 빛이 골목 안까지 퍼졌습니다. 그 골목 어귀엔 한때 억울하고 상처 많던 여인이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지난날의 분노도 후회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지켜냈다는 단단한 자존감의 미소.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히 퍼지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자 어머니의 침착하고 단호한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조차 믿기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를 지켜낸 그녀의 용기 있는 대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이들의 실화 사연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